저는 다이어리를 쓰면서 시간을 막 쪼개서 통계화시키기도 하고 그거를 계획해보기도 하면서 엄청 면밀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늘 영상으로 정말로 다이어리만으로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구나. 다이어리를 사도 계획적으로 못 사셨던 분들은 정말 이 영상 꼭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혜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1년 동안 묵혀온 다이어리 작성법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정말 당장 내일부터 적용했을 때 도움이 되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제가 이 수준을 맞추려고 1년 동안 안 풀고 계속 실험하면서 묵혀왔습니다. 그 시작하기 전에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다이어리 왜 사고 싶으세요? 아니, 왜 사셨어요? 뭐 일정을 안 까먹기 위해서, 아니면 하루하루를 그냥 채워가고 싶어서, 오늘 하루를 좀 재해석하면서 삶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뭐 등등이 있을 텐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이어리를 사는 정말 공통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살고 싶어서 라는 거에 동의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계획한 대로 잘 못 지켜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오늘 다이어리로 계획한 거를 실천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다이어리를 샀지만 뭔가 실행력에 큰 도움을 받지 못했다거나 뭐 앞에만 쓰고 뒤에는 꾸준히 못 쓰셨던 분들은 이 방법 적용해 보시면 안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쓰는 행위 자체에서 얻는 게 너무 커가지고 이걸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고고! 어느 다이어리든 상관없어요. 다이어리 작성할 때 팁 첫 번째가 뭐냐면 계획이 아니라 전략을 세우셔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다이어리는 계획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쵸? 거기다가 할 일, 해야 되는 일 같은 투두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적는 분들이 많으신데 앞으로는 단순히 그렇게 할 일을 나열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것을 적은 다음에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뭘 미리 해놔야 되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1월 1일이에요. 오늘 뭐 예를 들어 2시에 나들이가 있어요. 고정적인 약속이죠. 근데 제가 오늘 새해기도 하니까 꼭 독서 1시간을 실천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밤에 하면 좀 졸릴 것 같고 그러니까 아침에 활용해야겠다. 아침 시간을 활용해야겠다 싶어서 10시쯤에 독서 1시간을 목표로 세워요.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이 독서 1시간을 성공하기 위해서 수반되어야 할 요소들을 세우는 거예요. 우선 아침 9시쯤에 일어나야 그게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9시 기상이 목표가 되어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뻗어나가야 돼요. 9시 기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알람 9시 맞추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믿으세요? 그게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저는 특정 시간에 기상하기 위해서 항상 어떤 수법을 쓰냐면 메신저를 봐요. 업무 메신저를 보면 각성이 잘 돼요, 저는. 그래서 항상 노트북을 들고 자거든요. 그래서 노트북 들고 자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딱, 나 무슨 책 읽지 하면서 어버버 되는 것보다 아침에 딱 책을 짚고 그 펼치는 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책을 미리 정해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책인지도 써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책을 읽으면 여러분 졸리기도 하고 막 가족이 있는 경우는 방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카페를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글씨를 약간 이렇게 몰려서 써야 돼. 좀 못생겼는데 양해해 주세요. 집 앞 바로 가기. 씻지도 않고 바로 가기.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저는 이 독서 1시간을 조금 더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들을 짜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실천이 수월해집니다. 여기서 PDS 다이어리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할 일 쓰고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전략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내가 독서 1시간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완수하기 위해서 무엇이 수반돼야 되는지 모를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술술술술 조금 나왔는데 그 이유가 다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실천을 할 거 아니에요. 실천을 하고 났을 때는 이렇게 체크를 하고 만약에 독서 1시간을 이렇게 했으면은 뭐 실제로 10시부터 10시 반까지 했다고 해요. 귀가를 했으면 이렇게 귀가해가지고 이게 1시간 반 동안 했다라는 걸 남겼을 때 다음에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만족도 평가를 하는 겁니다. 바로 보여드리면은 요렇게 내가 이렇게 독서를 했죠. 가장 마음에 들었으면 하트, 막 몰입해서 잘했어. 그 다음에 적당했다만 동그라미, 약간 부정적이었으면 세모, 완전히 별로인 경험이었다고 X를 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하트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시간대에다가 좀 표시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하트라는 고유 번호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여기 10하트를 적고 10하트면 여기 딱 얘밖에 없으니까 물론 겹칠 수 있지만 웬만하면 안 겹칩니다. 이유를 이제 쓰는 건데요. 여기서 수행 잘했음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그 결과 쓰는 게 아니라 원인을 쓰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왜 만족했는가. 근데 그 분석이 어렵다면 EWPT 기준으로 해보세요. E는 environment라고 해서 환경이고, W는 work, 일의 종류와 난이도, P는 people, 어떤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T는 tool, 어떤 도구로 했는가.
이 기준으로 분석을 하면은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독서에 만족을 해가지고 하트를 줬잖아요. 이 하트를 줬을 때 이 환경이 어땠나 생각해봐요. 아침 카페에 갔을 때 굉장히 조용해서 좋았다가 있을 수 있고, 거기서 또 커피를 마셨더니 약간 각성이 돼서 좋았다. 아침 카페 좋았고, 약간의 커피 먹는 게 좋았고, 그다음에 W, 워크. 내가 하고 있는 업무의 난이도와 종류 같은 거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지금 고른 책이 너무 지금 필요한 정보를 쏙쏙쏙 얻을 수 있었어서 좋았어요. 관심사, 적절한 책, 난이도도 좋았고, 그리고 일단 피플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을 읽음으로써 누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업무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나 우리 가족에게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누구는 어디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업무에 영향을 준다는 게 고객한테 결국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 뭐 상사나 동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니까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거에 영향을 주는 게 좋았던 것 같고, T는 툴인데 내가 그냥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내 노트에 정리하면서 읽으니까 좋았다. 이런 식으로 요소를 써놔요. 자, 이렇게 내 긍정 경험에서 이런 인사이트를 얻어냈어요. 그러면은 내가 다음에도 계획할 때 얘와 비슷하게 전략을 짜서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또 만족할 확률이 높죠. 정말이에요, 여러분. 자, 근데 이제 반대로 여기서 내가 부정 경험을 했어요. 부정 경험을 했다면 X나 세모를 치는데 여기서 뭐 X를 쳐볼게요. 나 이때 이렇게 전략을 다 짰는데 만족하지 못했어 라는 경우예요. 자, 지금 여기 10X가 됐으니까 이 시그널은 다시 10X가 생겼고요. 역시나 EWPT 기준을 분석을 해보세요. 카페를 갔는데 자리를 잘못 잡았어요. 그래서 막 추웠어요. 왜냐면은 겨울에는 이 끝에 있으면, 이거 다 제 경험담인데, 겨울에는 끝자리에 앉으면 좀 추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끝자리에 앉는 거 별로였어. 막 추워가지고 괜히 막 졸렸어. 이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커피를 마셨는데 제가 약간 카페인의 각성이 좀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막 신나가지고 마셨더니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 안 돼. 그래서 과도한 카페인. 그리고 책을 딱 보는데 새해라고 이게 경제 서적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딱 폈는데 너무 어려워. 그래서 너무 어려운 책을 고른 것도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경제는 난 잘 몰라 이럴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가 P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만약에 이 경제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면은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었겠죠. 근데 나는 그냥 이걸로 나 알고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없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줄 사람도 없었구나 뭐 이런 것도 알게 되고, 툴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어려운 책인데 정리하면서 봐야 되는데 그냥 책만 가져간 거죠. 그랬으니까 이게 정리할 연필이나 펜 이런 게 없었네? 뭐 이런 거를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부정 경험이었을 때는 여기서 결론적으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추출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다음에는 뭐 끝자리 앉지 말자. 그다음에 과도한 카페인은 먹지 말자. 뭐야. 다른 음료를 먹자. 커피 금지. 그다음에 난이도 경제. 이거는 좀 더 쉬운 책을 찾아볼까? 라든가 아니면 당장 경제 말고 좀 다른 분야를 공부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책 보러 나갈 때는 무조건 공책이든 연필이든 볼펜을 가져가야겠다, 필기구를 가져가야겠다라는 다짐으로 연결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얘와 마찬가지로 다음에는 이 경험들을 하지 않는 전략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플랜을 세울 때. 조금 더 나아가면은 딱 봐도 달성하지 못할 계획을 세우지 않게 됩니다. 저희가 많은 분들을 보면은 과한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에 대해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다 보면은 과한 계획도 좀 줄어들게 되고 나의 맞춤 전략을 세우게 되니까 엄청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업무를 했는지 표기하고 여기다가 만족도 표기를 하라고 했는데 단순히 했냐 안 했냐로 표기하는 거 아닙니다. 했지만 만족도가 낮을 수가 있어요. 그 기준으로 동그라미, 세모, X, 하트를 치는 겁니다. 하지만 만족도로 표기하게 되면은 이게 몰입을 했느냐로 연관이 되고, 몰입은 결국 생산성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만족도로 평가를 하면은 업무 퀄리티, 내가 지금 수행한 거에 대한 퀄리티까지 컨트롤을 하게 되니까 궁극적으로 되게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단순히 했냐 안 했냐로 평가하면은 내가 한 업무에 대한 퀄리티까지 보게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만족도로 평가해야 한다는 거를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이 두 칸을 꽉 채워야 한다는 압박은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생각해보면 저희가 이 다이어리 쓰는 이유가 아까 뭐라 그랬죠? 목표한 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게 달성되면 되는 거지, 이거 채우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면은 주객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안 채워져 있으니까 내가 괜히 열심히 안 산 것 같고 덜 뿌듯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보상이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하면 되니까 라는 생각으로 지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래도 좀 아쉽다 하는 분들은 원래 여기에 일반적으로 업무 카테고리별 색깔을 매겨가지고 색칠을 하잖아요. 이 두 칸은.
카테고리 하는 것도 좀 귀찮고 하면은 그냥 만족했냐 아니냐로 만족했으면 노란색 아니면은 뭐 파란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시각화를 하면은 조금 더 이 방식과는 조화로운 방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X니까 여기 파란색을 칠하면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완성도 높이기 위해서 자꾸 팁인데 오늘 만약에 제가 9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럼 일어났을 때 컨디션 대충 쓰고 여기다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으면은 선 긋는 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잘 때 내가 만약에 다음 날이 돼서 생각해보니까 한 12시 반쯤 잤어. 그럼 저는 이렇게 Z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깨어있는 시간에 대해 볼드 처리하는 거. 그리고 뭐 이렇게 그냥 큼직하게만 이렇게 귀가했고 뭐 오늘 나들이 했으니까 나들이 했다면은 큼직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안 적어요. 나들이 막 이때까지 했고 그리고 여기에 계획이 없던 업무를 실천했을 경우에는 저는 그냥 바로 여기다 씁니다. 계획이 없던 거니까. 근데 너무 좁을 경우에는 좀 생략하는 편이고 일반적으로 집안일하고 뭐 그냥 휴식 그냥 이런 식으로 합니다. 만약에 한다면. 근데 만약에 여기 쓰기 너무 좁다 하면은 그냥 여기 쓰고 번호 옮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이어리 작성법이 꼭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2024년에는 내가 좀 계획한 대로 실천하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고 계획을 실천하지 못해서 좌절하는 그 악순환을 꼭 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